이번 시간은 전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우리 도식화를 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이 있고요. 밸브를 딱 열었어요. 그럼 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자, 위에서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에너지 이름을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바로 무슨 에너지라고 배웠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배웠거든요. 바로 이 전압이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정기적 위치 에너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전압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압은 압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압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압력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밸브가 잠긴 채로 물이 이만큼 있어요. 밸브를 열었어요. 물이 숑숑숑숑 흘러가죠. 언제까지 흘러갈까요? 자,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흘러갑니다. 더 이상 높이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순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치의 에너지의 차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에너지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전압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기도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각각 다르게 갖고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기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전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기적 포텐셜이 이렇게 나고요. 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전기적 포텐셜이라는 전위가 첫 번째 얘가 A라고 하면 A는 요만큼인 거죠. B는 이만큼이에요. 자, 전압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 A와 B의 차이인 요만큼을 의미합니다. 요게 바로 전압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전압이고요.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회로에서 이렇게 돌죠.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 돌아오면 다시 전지에서 에너지를 높여줘요. 그래서 에너지를 높여주면 다시 돌아서 낮아진 채로 오고 다시 돌고 계속 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리고 전구에서 에너지를 다시 낮춥니다. 왜냐하면 전구에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구에서 비대전지로 막 써버리고 에너지를 낮춰줘서 다시 마이너스로 오면요. 플러스 이 전지가 다시 숑숑숑숑 하면서 높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전압의 단위는 뭐였냐면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게 됩니다. 자,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전지라는 거는 에너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높은 상태의 에너지고요.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렀죠. 똑같이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중에 전구를 만났어요. 이 전구에서 빛에너지로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이 되었죠. 자, 에너지가 낮아졌죠? 자, 에너지가 낮아진 채로 왔더니 이제 전지에서 다시 에너지를 슝 높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회로도입니다. 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게 도식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쉽게 만든 겁니다. 자, 쉽게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물레방아가 막 돕니다. 자, 물레방아 왜 도는 거죠? 뒤에서 뭐 찍고 있겠죠? 자, 물레방아가 돌면서 일을 합니다. 자, 물은 다시 슝 흘러왔는데 여기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올려줍니다. 자, 이 펌프의 역할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전지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떨어졌죠?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자, 물레방아가 막 돌아요. 물레방아는 뭘까요? 일을 해주는 곳, 전구. 전구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중에 하나의 모습이 전구입니다. 자, 물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전하의 흐름이니까. 자, 펌프는 전지. 수도관은 이 도선이겠죠? 얘가 갈 수 있는 길. 도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쉽게 도식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전압계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전압을 재는 거예요. 역시나 똑같이 0점을 조절하고요. 이번엔 회로와 병렬 연결을 해야 돼요. 이유는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플러스 단자에 연결한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최대값이 큰 단자부터 하나 이동하면서 내 거에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자, 전압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압을 두 개를 연결했어요. 펌프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에너지가 여기 똑같은 거죠. 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V였다면 이렇게 나란히 해놓은 거는 여기가 1.5V면 여기가 0V의 전위를 가져서 이 차이가 똑같이 1.5V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병렬로 연결하면 하나의 전압과 똑같아요.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같은 높이까지만 딱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직렬로 연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하나를 연결하고 또 하나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졌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V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V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볼트가 돼요? 3V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가 0V의 전이었다면 여기가 높아졌죠. 그럼 1.5V가 되겠죠. 1.5V에서 1.5V가 또 높아졌네. 그러니 총 3V가 되겠죠.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전압의 합이 되겠죠. 하나하나 커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나란하게 해줘버리면 더 커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면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나는 얘의 전압을 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전압계는 이렇게 전지가 있다면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5V였다면 전압계도 당연히 5V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우리 뭐라 그랬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 자, 1.5V 전지를 모두 사용해서 3개를 사용해서 1.5V 3개를 차지해서 3V의 전하를 얻으려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1.5, 1.5, 1.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올 때 1.5, 여기서 여기로 1.5니까 3, 여기서 여기로 1.5니까 4.5예요. 이건 아니겠네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1.5, 1.5, 1.5.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그냥 1.5V겠네요. 1.5V만 높아진 거죠. 자, 3V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되면
1.5, 1.5니까 총 3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뭐 이런데 그냥 하나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에서 1.5V가 될 거고요. 1.5V 다시 커졌으니까 3V가 되겠죠? 혹은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당연히 똑같이 3V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